네, 안녕하세요. MB입니다. 자, 갑자기 뭐 이전부터 있던 내용이지만 BID 한국 공장 이야기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야 될 것 같아. 야, 다시 영상을 켭니다. 자, 착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된다고 하면 현재 정세를 오판하고 있다 봐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BID가 한국 공장을 세우는 이유가 있죠, 그죠? 우회를 하려고 하는 건데 최근에 트럼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멕시코, 캐나다 우방이죠. 관세 때린다고 우회하지 말라고. 자, 트럼프가 4년하고 말 것 같은데 실제 트럼프를 이어가는 그 기조는 멈추지 않을 거라 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정치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BYD 한국 공장 허가라기보다 이게 혜택을 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결론은 사실 있죠. 결론은 나와 있죠. 못하게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될지. 자, 실제 이 BYD 해외 공장 쭉 보니까 자, 한국 같은 데는 없어요, 아직. 유럽에도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유럽, 독일 정신 못 차리죠, 아직.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제조업 관련해서 뼈저력이 느껴야 되는 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중국한테. 이 수세가 5년, 10년 정도 갈 거로 보이는데 아예 중국이 뭐 분할되든지 뭐 엄청나게 혼란이 오지 않는 이상 지금 현재 제조업의 어떤 중국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죠. 정부 주도라기보다 보조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만큼 열심히 제조를 하기 때문에 그 근면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근면함은 586이죠. 뭐 그게 뭐 얼마나 근면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20대한테는 절대 바랄 수가 없죠. 중국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중국의 20대들도 바랄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중국의 3, 40대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한국의 3, 40대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게 이제 이 제조업으로 보면 답이 없어요. 이게 10년 정도 가버리면 한국의 제조업도 붕괴하게 됩니다. 막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 이제 얼마나 심각한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죠, 아직. 자, 태국, 파키스탄 이런데 기본 노동을 안 하는 데입니다, 이 나라들이. 멕시코도 좀 그런 느낌이 있죠. 이런 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한국은 약간 개념이 달라요. 헝가리도 있죠, 이렇죠. 헝가리 이 사람들 유럽 쪽에 있는 동구권 뭐 서부권이든지 제조업에 특화된지 못 문화가 없습니다, 그런 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이세 사지 않는 이상. 이제 한국 유럽으로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데, 자, 여기 오늘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아주 뭐 좀 객관적으로 사실되어 있어요. 이게 들어오는 방식이 여러 개로 지금 고민하고 있다. 이 고민을 2년부터 하고 있었다. 왜 오려고 하느냐? 실제 중국에서 생산해서 한국으로 그냥 배 타고 넘어오면 되는 상황인데 굳이 한국에 넘어오려고 한국에 공장을 세우려고 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 BYD를 만들려고 하는 거는 한국의 거점 능력 때문에 그렇죠. 55국의 FTA 체결 등 그러니까 다양하게 활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의 산업도 이것 때문에 일부 붕괴되겠죠. 현대자동차 한국에 제가 지금 보면 전기차 시대로 넘어서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배터리 기업들이 왜 자동차를 안 만드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삼성, LG 같은 경우에 만들어야 돼요. 너무 만들기가 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소량이라도 중국의 샤오미가 보여줬잖아요. 그 왜 안 따라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현대에 공급을 못하게 되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기업이 커지를 못하는 겁니다. 현대도 문제고요. 아니면 새로운 기업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그런 뭐 제가 투자를 받을 수 있다면 전기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요. 배터리 제일 싼 거 LG, 삼성, SK 중에 제일 싸게 그 경합에서 받아들이고
샤시 조립해, 샤시를 이제 디자인해가지고, 이거는 뭐 중국에서 들어와도 되겠죠. 그 조립하는 겁니다. 자, FSD 앱 그 테슬라 거 받아와서 소프트웨어. 디자인하고 여러 가지를 맞춰서 한국에 적합한 어떤 쉽게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러 개가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BYD가 한국에 넘어와서 BYD 자동차를 타겠다. BYD가 뭐 특별히 특징적인 차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현대, 뭐 지금 한국의 기본적인 차들, 사실 한국에는 저가 차량이 좀 없는 편이긴 하지만, 사실 한국은 뭐 저가 차량을 차지 않는 문화도 있기 때문에 해외 명품 차량들이 들어오고 있죠. 그 중국 차량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잘. 근데 이게 지자체라든지 기업들, 지금 보면 KG 모빌리티, 이 기업도 이 변화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죠, 사실. 이렇게 이제 노동직업적으로 뭐 파운드리 하겠다라고 접근하는 이런 방식. 구세대적인 방법이죠. 르노 코리아도 위탁 생산하겠다. 자, 로봇이 현재 지금 들어오는데, 위탁 생산 관련된 것도 로봇 시대에 들어온다면, 로봇을 또 임대를 받아요. 그래서 이 자동차 조립에 가서 테스팅하고, 실제 뭐 숙련자들 10명 정도 고용해서 이렇게 되면 로봇을 이용해서 조립하게 된다면 위탁 생산도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 들어오는데 이걸 한다고? 사실 뭐 인구가 아직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이런 문제도 있죠, 사실. 자, 최근에 아직 로봇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은데 지금 여기 쭉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인원들이 들어와 있죠. 로봇 들어가고. 참, 여기 선풍기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려있네요. 로봇이 들어가면 이 선풍기도 사라지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개념들을 BID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 들어오는 거는 고용 관련돼서는 나중에 의미 없다. 결국 이게 한국의 중국화를 촉발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위험합니다. BYD는 위험한 기업입니다. 최근에 폴스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세탁이 되었죠. 이 중국 지리 자동차 건데, 이 폴스타 지금 위탁 생산 르노 코리아에서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죠. 이것도 조금 하다가 제가 그래서 처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사람 다 사라지고 로봇 다 해버리면 의미 없습니다. 자, 여기 정리된 거 보면 KGB의 BID 배터리를 가져와 조립하고, 저 BID도 배터리를 가져온답니다. K 배터리도 아니고, 지리 자동차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이식하고, 폴스터 4를 위탁 생산하는 전기차 파운드리라는 거죠. 노동시합적이죠. 혁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외국 투자자를 유치한다는 첫째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중국 업체에 종속될 가능성도 있다. 100%죠, 이거는. 종속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못 느끼면 안 된다는 거죠. 한국이 지금 이 부분이 너무 약하죠. 중국의 우회 수출 기지가 된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야기해 주잖아요. 멕시코 취임 첫날 멕시코 캐나다에 25% 관세 때리겠다. BID도 들어오면 한국도 이 꼴 날 걸로 봅니다. 자, BID의 한국 공장 진출 막아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하여튼 고민해 볼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서 자, 긴급하게 올립니다. 마치겠습니다.